컨트랙트 어서션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 어서션 구문이 있습니다. 내부에 프리디케이트 구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프리디케이트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밸류에이션 시메틱이라고 부릅니다. 네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건도 업적, enforce, quick enforce가 케이트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그노 시멘틱을 제외한 나머지 시멘틱을 체킹 시멘틱이라고 부릅니다. 체킹 시멘트라 부르는 이유는 프리디케이터의 값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그노 시멘틱은 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시멘틱을 터미네이팅 시멘틱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퀵 앤 폴스는 계약 위반상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에 비해서 엔폴스 시멘틱은 계약 위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관련된 로그 기록을 출력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결국 계약 위반 객체를 만드는 시멘틱은 업저버와 엔폴스 시멘틱입니다. 이그노는 아예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 객체를 만들 일이 없고요. 퀵 앤 폴스는 계약 위반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종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두 종류 시멘틱만 계약 위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내부에 isTerminate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true를 반환하게 되면 enforce 시멘틱이고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observe 시멘틱이 됩니다. 스펙 문서에는 ignore 시멘틱과 enforce 시멘틱 두 개에 대해서는 필히 지원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스를 컴파일할 때에 4개의 evaluation 시멘틱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겁니다. 인원 클래스로 enumeration 시멘틱이 있는데 내부에 ignore, observe, enforce, quick and false와 같은 enumerator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랙트 제한 문서에는 설계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원칙 15, 16입니다. 소스 및 ABI 호환성 유지라는 원칙입니다. 기존 함수에 계약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함수가 컴파일되지 않거나 바이너리 호환성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가 필요하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계약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그너처라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너처라는 용어는 C++ 스펙 문서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맹글링, 링킹 단계에 사용되는 이름에 대해서 시그너처 기반으로 이름을 설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G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실제 저장될 때는 G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맹글링이나 링킹 단계에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그너처에 의해서 그 이름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세 번째 라인이 시그너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인에 있는 컨트랙트 어서션 구문은 시그너처에 제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랙트 어서션 구문이 있든 없든 동일한 엔티티를 만들게 됩니다. 즉 ABI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서 X라는 변수 이름은 시그너처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입만 사용을 합니다. 원칙 첫 번째는 최우선 지령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계약 어서션의 존재 자체나 그 평가가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즉 계약 구문이 있든 없든 동일한 형태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계약 구문이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계산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원칙 두 번째는 중복성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어설트 구문 자체가 중복성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구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더라도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계약 문서를 전부 지워버려도 프로그램이 여전히 올바르게 작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복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구문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버그를 감지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 계약 구문이라는 겁니다. 원칙 네 번째는 제로 오버헤드 룰입니다. 이그노어 시멘틱은 런타임 비용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런타임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객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추가 연산이 필요하거나 또는 람다 캡처가 변경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실행 속도도 제로 비용이 해야 되지만 공간, 즉 파일 사이즈나 객체 엔티티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라인에 람다가 있고 람다 바디가 있는데 중간에 계약 구문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i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i가 스태틱 변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람다의 캡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람다는 그대로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OK입니다. 일곱 번째 라인에 계약 구문이 등장하는데 지역 변수 i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가
i를 캡처하게 되죠. 즉 있고 없고에 따라서 캡처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오버헤드 룰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8번째 라인에 있는 구문은 i를 이미 캡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있든 없든 람다는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OK입니다. 11번째 라인은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i를 캡처해서 람다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라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람다 내부에서 i를 캡처하고 있는데 그 i를 쓰는 거니까 있든 없든 동일하게 람다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19번째 라인에 람다가 있고 람다 바디가 있는데 나머지가 계약 구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구문 내에 변수를 만들고 계약 구문 내에 람다를 만들어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구문 내에서만 객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즉 밖으로 흘러나올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OK입니다. 27번째 라인에서는 람다가 있고 람다 바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계약 구문입니다. 이럴 때 y를 캡처하고 있습니다. 람다 내부에 있는 계약 구문 내에서 y를 캡처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캡처에서 y가 캡처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있고 없고에 따라서 캡처의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류입니다.